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 결산 총괄입니다. 2018년 예산 현액은 학교교육 내실화 육성 등 10개 부분에 총 512억 3,748만 7,06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91%인 466억 2,714만 7,752원입니다. 이월액은 3.53%인 18억 828만 220원이며 집행 잔액은 4.55%인 24억 9,917만 7,788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이용 전형 변경 및 이체 내역입니다. 이용 변경 이체 내역은 없으며 전형 현황은 모두 3건으로 17억 4,200만 원입니다. 전형 사유는 농업인 복지사업은 농업인의 날 행사를 농업인 단체 주관해서 시에서 직접 주관하고자 8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논타작물 재배사업 16억 6,600만 원은 사업 목적에 맞게 통계목 변경을 위한 전형입니다. 농업 기반 조성 사무관리비 6,800만 원은 2017년 가뭄시 급수차 지원 사업 추진 중 가뭄이 해갈됨에 따라 항구 시설인 둔봉을 설치고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명시 및 사고 2월 내역입니다. 명시 2월 사업은 총 10건으로 17억 8,947만 5,220원이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사업,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농업용 대형 관정 개발 사업을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에너지 절감형 농업 난방 설치 지원 사업비 370만 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1,400만 원, 환경 친화형 농자재 지원 807만 원, 고품격 경기 및 생산 유통 지원 사업 10억 원,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9,334만 원, 수리시설 미불용지 보상 1억 4,637만 2천 원은 이월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 2월은 진사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1,880만 7천 원을 2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집행 잔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사업에 68건, 총 28억 205만 788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쌀 생산 지원 사업에서 안성맞춤 쌀 생산단지 단백질 함유량이 높아 미지급된 장려금 1억 9,956만 1,580원이 발생하였으며 과수계약재배 확대 사업의 과수계약재배 실적이 당초 계획 5,800톤에서 실적이 4,000톤으로 감소함에 따라 2억 637만 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정부 목표 면적인 491헥타에서 타작물 재배 실적이 130헥타로 감소함에 따라 12억 2,991만 2,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2억 9,264만 4,730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리 우박 피해 농가의 농약대 등으로 1억 9,663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폭염 피해 시 대파대 및 농약대로 7,140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가뭄 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급수차 지원에 2,461만
1,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희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우리 트랙터 보낸다고 예산 세웠던 거 있죠? 네. 그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일단 자금 교부 결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진행을 하려고 뭐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세울 때는요? 근데 이제 정부의 승인이 나야 트랙터를 보낼 수 있으니까 아직 승인이 안 난 상태입니다. 아무튼 돈이 자고 있는 건 맞죠? 네, 그리고 뭐 올해 못 쓰면 뭐 불용 처리해서 반납을 했든가 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죠.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괜히 막 분위기에 떠서 뭐 이벤트성 이런 예산 세우지 마세요. 세우시더라도 현실적으로 트랙터가 북한에 가는 게 맞아요. 경기 가는 게 맞아요. 트랙터는 지금도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 농촌에서도 고가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찰 주고 사는 사람 별로 없고 다 할부거나 이렇고. 예? 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아닙니다. 사업 시기를 최대한 당기면 좋은데 대북 관계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제 좀 농업정과에서 대북 관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석지 안성시장, 신원주 안성시 의장이 운동부 상임대표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언론에는. 예? 그럼 여기서 생각나시는 건 없어요? 네, 저는 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내줘야죠. 보내주는데 뭐 딴 동네 트랙터 보낸다고 같이 뭐 그런 거에 동참, 물론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이왕이면은 제가 생각엔 가보진 않았지만 북한이 뭐 60년, 70년대 아니면 70년대, 80년 우리나라 그런 수준일 거라 봐요. 농촌은. 그러면 트랙터가 다니는 게 맞아요. 경운기가 다니는 게 맞아요. 트랙터는 제가 볼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만은 경지 정리가 되고, 예? 어떤 기반 농업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됐을 때 트랙터가 더 필요하지. 제가 봤을 때 한 80년대 전이나 이럴 거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느꼈을 때 시골 농촌이. 물론 저 트랙터는 가도 이제 거기 있는 사람한테 갈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기반시설 어느 정도 돼 있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시골에는 뭐 크게 이렇게 도로 문제라든가 기반시설이, 농업 기반시설은 더군다나 약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보내주는 거 좋아요. 좋은데 좀 실질적으로 좀 사용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서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게 너무 휩싸이지 말고, 예? 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트랙터 같은 경우는 고가니까 많이 못 보내도 경운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교류가 된 데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 대 두 대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게 계속 되잖아요. 근데 트랙터는 제가 보기에도 고가품이 한 뭐 비싼 거 한 1억 넘을 거 아니에요. 지금 대북 지원 트랙터는 4,800만 4천만 원.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서 우리가 좀 우리 안성 지자체 나름대로 어떤 또 특수성이랄까 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사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유광철 의원님. 유광철 의원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여기 농로미 배수로 정비공사 여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로미 배수로 정비공사 사고 이월 해서 예. 농로미 배수로 정비공사는 대부분 입찰을 붙입니다. 네. 입찰에 따른 입찰 잔액하고 또 계약에 따른 계약 잔액입니다. 이게 뭐 사업을 추진 안 해서 발생한 게 아니고 그러한 잔액입니다. 의원님. 정상적으로 추진됐는데 입찰 네, 잔액이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계속 이렇게 가물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한 해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뭐 저수율을 보면
평균 저수율이 지금 한 38%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 평년 대비는 뭐 저수율에 큰 문제는 없는데 다행히도 지금 이 시기가 논에는 이제 물떼기 시기, 그누기 시기가 됐고요. 바짝물 수확 시기니까 또 예보상으로는 지금 뭐 제주도부터 금주부터 이제 장마 전선이 올라온다 합니다. 그래서 장마가 조금 한 일주일 이내에 좀 올라와서 좀 비가 내려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기후가 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 농업용수 공급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실무진하고 저하고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용배수 체계 개선을 위해서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예, 대간에 계속 수고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요새 이제 양파 수확기인데 네. 뭐 양파가 이렇게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가격도 뭐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고 뭐 거기다가 뭐 매매도 잘 안 되고 있고 뭐 들판에는 쌓여 있고 지금 뭐 이런 실정인데 잘 아시죠,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우리 지금 금년도에 양파가 전국적으로 30만 톤이 그 추가로 생산이 됐습니다. 무안등지에서는 지금 산지 폐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안성에서도 지금 그 서안성 농협으로 말씀드리면 그 양성하고 미양 쪽에 양파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양성은 전량 계약 재배한 업체하고 납품이 됐고요. 미양 쪽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약 500톤 정도 됩니다. 근데 계약 업체하고 계약을 한 품종 이외의 품종을 농업인들이 심으셔가지고 지금 500톤 정도가 이제 별도 저장할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양파 팔아주기 운동을 계획하고 있고요. 휴게소 소장들하고 저희가 또 지난주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 행사를 되도록이면 많이 열어서 그 물량 보관하는 것을 최소화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양파 가격이 킬로그램당 안성에서 한 4,000원 정도에 거래되는데요. 그 4,000원 정도면 그 평당 그 채소 경영비가 약 한 7,000원 정도가 이제 최저 생산비가 됩니다. 그럼 안성에서는 한 25kg에서 27kg 정도 생산이 되는데 그래도 적지만 그래도 농가 수익이 발생해서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파 재고를 없애는데 저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까요? 안정열 의원님. 네, 안정열 의원입니다.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산 총괄에서 농업인 복지 사업 추진해서 이제 많은 보조금 반납이 생겼는데 요거는 뒤에서 한번 여쭤보고 집행잔해 그 내역서 보면은 이제 보조금 정산 잔액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이제 큰 틀에서만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쌀 생산 지원 사업 같은 게 19억인가? 네. 1억 9천. 요거는 쌀 생산 지원 사업 같은 거는 어떻게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저희들이 그 안성맞춤 쌀 생산단지를 운영하면서 이제 미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그 쌀의 단백질 함량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밥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 함량을 낮추고자 저희들이 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그 차액을 그 함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이상하리만큼 단백질 함량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면 쌀에 그 단백질 함량이 높아집니다. 예. 그러면 단백질 함량이 높아짐에 따라서 미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단백질 예. 미질이 떨어지는 거는 아는데 네네. 근데 사실 지원 사업을 뭐를 안 했다는 거라면 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 지원을 했거든요. 아 6.0 이하, 뭐 6.3 이하, 6.5 이하, 그리고 6.5 이상은 지급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차등을 뒀습니다. 그래서 차등을 줘서 예. 배값을 예, 그거 한 거네 이게. 예. 난 뭐야 그 쌀 생산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우리 아까 마냥 무슨 뭐 유박 비료라든지 뭐 다른 이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벼를 생산해서 단백질 함량이 많이 나온 거는 네. 주질 않은 거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맛있는 쌀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냥 질소질 비료를 냈다 줘가지고 양을 생산 그 뭐야 그저 양은 뭐 이제 많이 이제는 그 뭐냐 가마수는 많이 나왔을 망정 이제 맛은 없어서 보조를 안 해줬다. 예. 그래서 홍보를 안 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그게 홍보의 네. 문제라기보다는 인지를 하고 계신데 농업인들도 이제 그동안 기후가 지금 저희도 뭐 아시겠지만 고시가리를 그 재배를 하고 있는데 기후가 태풍이고 뭐고 없으니까 도복이 몇 년 동안 안 됐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시비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농정과장 1월 1일자로 되면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도 지금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또 회의를 통해서 계속 풀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농업인 회의를 계속 개최해서 그 미질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뭐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는 그 이제 고시가리를 이제 선호하고 이제 악기발에는 보조를 안 해주잖아요. 이제 바뀌었잖아. 네, 단지를 그렇게 하는 단지를 거죠. 저는 그 고시가리 단지를 만들면서 이제 우리 악기발의 단지는 없애고 이제 고품질로 이제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우리 과장님 말씀이 이제 어느 농가든지 이제 쉽게 해서 생산량을 좀 늘리라 할 거 아니에요. 네. 나부터도 예를 들어서 뭐 한 200평에 우리 과장님이 선호하는 그런 저기는 뭐 9포대나 10포대를 빼야 되는데 우리 또 생산자들은 안 그러거랑 그러니까 한번 12포 정도 좀 빼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네. 뭐 요소비로 뭐 이런 거 좀 질르고 하다 보면 아까 이제 단백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보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이 남았는데 그것도 좀 내가 보기에는 이게 나중에 우리 그 농정과에서 잘 저는 그 파악을 했게 뭐냐면 저도 이제 농사를 짓는데 저는 이 고시가리가 악기발 안 심어. 왜냐면 아주 그냥 이 저 도복이 심해서 또 우리 이제 지역이 축산 지역이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그 일반 하이암이 심는데 실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인 방앗간에 갖다 줘. 근데 민간인 방앗간에 갖다 주면 똑같아 비슷해. 우리 저 그 참드림이나 가격은 똑같은데 이제 한 가지 위험성이 있는 거지. 이건 농협으로 주면 안전한데 우리는 개인한테 주다 보면 나중에 잘못하면 이제 날아갈까봐 이제 그런 적이지. 사실은 그게 막 거기도 안전하기만 하면 그게 괜찮. 거기는 뭐 일단 수확량을 많이 늘려도 상관이 없으니까 뭐 많이 빼는데 14포가 좀 빼는 거예요. 그 10포하고 4포 차이면은 4, 6, 24, 24만 원이야. 근데 암만 많이 준다 해도 그걸 못 따라가.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우리 농정과에서도 잘 판단을 좀 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다른 거로 해서 지원을 좀 해주든지 뭐 이런 그렇지 않으면 인센티브는 아예 더 주든지 쌀값을 아예 더 주든지 그래가지고 이거 남은 거 가지고 그냥 그 분들 더 줬으면 나중에는 이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정과에서 해내는 대로 할 텐데 이게 가격이 비슷비슷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고민을 그 저도 이제 실무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고민을 안 한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 판단은 안 준 거를 잘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야 미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지금 좀 19억인가 얼마 10만 1억 얼마 좀, 9천. 1억 9천인데 예. 한 2억 정도 되는데 2억을 거기다가 플러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뭐 그 단백질이 많지 않은 지금 저 우수 그 품질 쌀을 2억을 더 거기다가 추가를 해줬으면은 그리고 홍보를 했으면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야 이거 우리가 이거 단백질 많은 그 벼를 생산하면 안 되겠다. 야 이거 우리 농정가에서 시키는 대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이거 그냥 별 차이가 안 나면 사람들 심리가 수확을 많이 나는 대로 가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런 것도 한번 좀 참작을 해주시고 큰 것만 좀 더 여쭤볼게. 여기 보니까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해가지고 이것도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보조금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2천만 원을 왜 잔액이 생겼나요?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이 출산 여성에 대한 출산 인력 여성에. 지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산 여성이 안성이 농업인 중에서 출산 여성이 극히 적습니다. 그런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인 여성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골에 농사짓는 뭐 예, 그렇습니다. 경영체나 이런데 예. 다 등록되어 있는 예. 분들이 다 농업인들 아니에요? 예. 작년에 5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 시골에 보면 다문화 가정이 많아가지고 꽤 있을 텐데. 근데 5명밖에 안 돼? 의외로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그래서 10명 정도를 신청을 해놨는데 네. 실제 다른- 수혜자는 5명밖에 나오질 않더라고요. 어. 저희들이 보면 그분들이 다문화 가정이라 농촌에서 사시는 다문화 가정이라도 농업이 주된 직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일부 그 재척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농업을 지면서 다른 예를 들어 직장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재척되죠. 그건 안 되는 거네. 저쪽이 되는 거네. 또 한 가지는 과수 재배 확대 사업 이것도 한 2억 정도 되는데 네. 과수 계약 재배 확대 사업 이거는 큰 틀에서 뭐예요? 이제 과수 이제 모든 농산물이 계약 재배를 안 하면 출하들이 어려워집니다. 네.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양파도 계약 재배 네, 이게 네. 위반돼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농가들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 일환으로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사업을 만든 사업인데 이게 그 톤당 40만 원, 뭐 50% 보조해서 계약 재배 농가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5,800톤이 그 당초에 계획량으로 세워졌는데 계약 재배한 농가의 과수 그 계약량이 4,000톤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덜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향후 이 과수 계약 출하 사업은 향후에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과수 아무래도 계약은 대개 어떤 품종이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배가 가장 많습니다. 배요? 네. 포도 같은 경우는 직판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배가 가장 많습니다.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출배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네. 수출배 포함해서 일반 시장 유통도 지금 과수 유통도 개인 유통하는 것보다 이제 농협을 통해서 계통 출하, 계약 재배해서 유통하는 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그 농업인들의 고령화 그 영향이 큽니다. 배밭은 그 밭대기로 이거 남기는 사람들도 있던데. 네, 밭대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글쎄요. 또 보면 우리 이제는 12억, 13억 정도 되는 건데 이거는 타작물 재배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저는 그 6월 말까지 받는 건가 이게? 네, 6월 말까지입니다. 올해는? 금주까지입니다. 예. 근데 이게 2018년도에는 이제 12억 정도, 13억 정도가 이제는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가 아마 제일 이제 관건일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농정가에서도 이제 좀 많이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될 게 뭐 양파하고 이런 거 이제 숨는 거는 이거 저기가 타작물이 이제 안 들어가잖아. 양파 타작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 전년도에 수도작을 재배했을 경우에는 양파도 들어갑니다. 아, 그 전에는 했을 때는 네.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수도작을 하고 2018년도에는 양파를 했으면은 이게 이제 네, 들어간다. 들어갑니다. 예. 올해는 안 들어갔죠.
올해는 안 그러니까 들어간 것 같은데. 2018년도에 수도작을 재배하신 분이 2019년도에 논해 타작물 재배 사업 신청을 하시면 그 대상이 됩니다. 다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아니 뭐 파 같은 거 이런 건 안 되는 것 같은데. 됩니다. 그래요? 수도작 재배했던 수도작 논해 그러니까 재배하는 전에 재배한 농가는 뭐 다 된다. 뭐 사료작물까지도 다 됩니다. 그 대신 뭐 예를 들어서 뭐그 이제 연계를 해서 하면은 이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또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연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그, 아니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벼를 심었는데 네, 올해는 이제 내가 이제 양파를 심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타 작물에 들어가잖아. 그럼 내년에 다시 또 양파를 심어도 타 작물에 들어가나? 그러니까 그건 안 들어가지. 그건. 예, 그렇게는 안 들어가. 근데 그거 들어가는 게 이제 콩 같은 거는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연작 쫙 해도. 그러니까 지금 기준은 뭐냐면 농림부에서 이 기준을 마련한 게 뭐냐면 쌀 생산량을 줄이면서 밭작물에 대한 그 식량 자급도를 높이자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년도, 그 당해년도 전년도에는 쌀을 재배한 농지에 한해서만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액이 많은 이유가 농림부에서 쌀 생산량을 줄이려고 시군별로 목표치를 줍니다. 저희들이 7,500헥타 정도의 쌀 재배 면적이 되는데 지난해 목표치가 491헥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타 작물을 신청을 안 하니까 예. 그 이제는 19년도에는 많이 이제 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19년도에는 아까 2018년도에는 그해 나가는 건가 이게? 네, 그게 나갑니다. 연말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이제 사람들이 안 했으니까 올해는 야 이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뭐 양파 뭐 이런 거 그냥 잔뜩 심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올해 유난히 그 양파하고 파를 많이 심어서 한번 내가 이제 여쭤보는데 이것도 하여간 농정과에서 잘 연구만 하면은 이런 전 뭐 폭락 사태 이런 게 좀 일어나지는 않지 않았나. 나는 그래서 한번 어려우시더라도 좀 이건 이제 데이터를 좀 이렇게 우리 안성만이라도 좀 아니 이게 안성만 뽑아서는 또 안 되지 이게 되게 이게 뭐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또 뭐 풍작이 되다 보면은 이게 또 그냥 뭐 가격이 그냥 완전 하락이 돼가지고 지금 보니까 친환경 양파는 1,600원이고 일반 양파는 350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든지 다 친환경으로 가려는데 또 친환경이 또 안 저 뭐야 그 제약이 많으니까 사실 저도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는 그 생산량을 좀 늘리는 게 아니라 친환경 이런 거 아까 그 표현화 똑같은 건데 아까 뭐 그 단백질 같은 거 높이지 않고 정말로 좀 질 좋은 저 쌀을 뭐 예를 들어서 뭐 5가마 15가마 뺄 거를 5가마 빼면서 질 좋은 쌀, 맛 좋은 쌀을 이렇게 만들어라는 뜻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보조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연구를 많이 좀 하면은 그래도 좀 뭐 그 비전이 좀 있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정과가 참 우리 안성이 도농 복합 도시인데 농업이 차지하는 그 우리 비중이 꽤 크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어려우시더라도 하여간 열심히 올해 좀 해주셔. 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우리 농민들 농가 소득을 좀 올리게 해주시고 또 올해 같은 이거 양파나 이런 그 뭐죠 또 다른 마늘도 아마 굉장히 싼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파동이 안 나게끔 그래도 이제 평상시에 이제 지도 편달을 좀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 반인수 의원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사업 이게 반밖에 지출이 안 되고 반은 그대로 남았네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안성이 유독이 이 사업이 맞지 않는 건가요? 작년에 그 농업인 월급제 수혜 농가가 46농가였습니다. 그 전에는요? 그 전에도 계속 적었었는데 차츰 늘어나는 형태고요. 아무래도 초기다 보니까 이제 덜 농업인들한테 알려졌었는데 금년도는 지금 벌써 신청자가
115농가가 신청됐습니다. 아, 그럼 그러니까 올해는- 점차적으로 확대가 큰 폭으로 올해는 됐으니까 그 금년 연말 되면 우리 예산을 다 소진하지 않을까. 또한 이게 좀 더 확대되면 예산을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은 또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잘 된다는 거죠? 네네. 더 늘어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 또 있으실까요? 없습니까? 예,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갖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정책과 사업도 많지만 예산 현액 대비 불용 처리율이 좀 많이 높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예. 지금 뭐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뭐 이런 부분은 아예 집행률이 제로이고, 뭐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뭐 이런 것도 집행률이 한 25%를 밑도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튼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농축산식품부에서 목표 면적을 주고 국비를 내시를 해버립니다. 네. 그게 491헥타였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작년에 130헥타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최고 많이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이게 저도 이런 걸 하면서 네. 지방에서 원하는 만큼 계획 대비 예산을 주고 그 예산을 딴 데 쓰게끔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게 여튼 뭐 목표율을 줘서 대비해갖고 그냥 배분을 해줘 버리니까 여튼 이제 뭐 또 대응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또 시비를 대응해서 또 담을 수밖에 없고 뭐 하는 상황은 뭐 익히 어떤 건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부분은 여튼 상부기관에 좀 명확하게 문제제기를 좀 그 숫자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 국도비 부분에 대한 과잉 배분이 있을수록 거기에 또 대응하는 또 시비가 네, 같이 그렇습니다. 또 잠을 재우는 격으로 네. 하여튼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특히 이런 부분은 분기별로 조금 평가를 하셔서 좀 추경식에 이런 거 좀 밀실하지 마시고 곧바로 반납하고 뭐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신청 기간이 6월 28일이니까 네네. 금주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12분은 삭감을 하고 네네. 국도비 반납은 안 하고 그냥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저희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되겠죠. 금고에라도 보탬이 네.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우리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우리 결산서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지금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아무래도 돈이 내려온 것보다 초과해갖고 지출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마이너스 659만 4천 원 보조금 반납금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일단 그 청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은 그 농촌의 청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항은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담당 팀장님도 파악 못하고 계신가요? 지금 1억 5,738만 원 예산 현액 중에서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지금 불용 처리가 789만 원이 있고 보조금 반납에 마이너스 659만 4천 원으로 표기가 일단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도비가 일정 정도 내려온 거를 초과해갖고 지금 지출을 하신 것 같아요.
여튼 좀 다시 네. 한번 확인을 예, 하셔서 확인 다시 한번 해서 보고 드리도록 말씀을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 농로 및 배수로 정비 공사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지금 전년도 2월액이 명시 2월인 것 같은데 지금 1억 7,179만 원 정도가 지금 전년도 2월 되어져서 지금 예산 현황액이 지금 84억 9,843만 원 뭐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는 명시 2월도 있고 지금 사고 2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전년도에 명시 2월 되는 게 무슨 사업이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전년도에 명시 2월된 게 그 용설호 수변 산책로 산책로 조성 예, 사업인가요? 예. 아, 그 근데 지금 별도로 지금 설명 자료를 주신 걸로 보면 네. 저기 명시 2월에 농로 및 배수로 정비 공사하고 사고 2월에 농로 및 배수로 정비 공사 있죠. 네, 네. 시설비에. 네. 근데 지금 예산 현액을 다 똑같이 표시하셨어요. 네. 그리고 집행 자격은 또 다르고. 아무래도 이 사고 2월은 전년도에 명시 2월 했던 게 문제가 생겨갖고 아무래도 그 사고 2월을 다시 시키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게 되어지면 사고 2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현액을 전년도 명시 2월액으로 잡으셔갖고 지출 행위액에 나와야 되고 지출액 나오고 2월액 나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뭔가 그 주신 자료에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요 사항도 제가 바로 확인을 해서 네.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사고 이후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우리 또 전용이 3건이 있네요. 지금 통계목 변경도 있고 농해보인의 날 같은 경우에는 그 아마 그 자체 행사로 돌리면서 그 이루어진 것 같고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도 지금 6,800만 원이 지금 그 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네. 이게 그 우리 둔벙 설치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아닌가요? 급수차를 그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비가 오면 그 이제 지원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중단되면서 그 잔액을 네. 그 우리 가뭄 극복의 항구적인 시설을 좀 만들자. 그래서 네. 이제 둔봉을 그 예산으로 설치한 내용이 됩니다. 예, 여튼 뭐 내용은 이해가 가고 물론 예산 전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정책 사업 내에서는 여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단위 사업의 전용이 여튼 가능하도록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전용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사전 여튼 의회승인이나 뭐 전반적인 이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아주 백분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 재정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보면 뭐 사실 추경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감할 것은 감을 하고 관련 예산을 그 담는 게 사실상 원칙인 것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너무 탄력적으로 너무 탄력적으로 좀 그 판단하지 마시고요. 네. 예, 좀 원칙대로 좀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특히 또 국도비 그 대응 예산 편성이 또 많은 부서 이어서 사전에 어떤 지출 수요 파악하는 거에 좀 면밀성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하반기 이제 추경이 있으니까 이제 그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해야 이제 가용 재원 부분에 대한 활용도도 좀 높아질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까 좀 그 제대로 설명 못했던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네, 바로 설명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추가 질의 없으시죠?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